자, 성격이라는 것은 타인과 구별되는 가장 결정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격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분야죠. 오늘 여러분께 제가 소개할 이 빅5라는 성격 분야도 120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연구입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이 연구자마다의 개념 정의가 상이하고 측정 방법도 다르죠. 그래서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성격인데,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의 HRM과 HRD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선발과 직무 배치, 그리고 교육 훈련의 이 성격 특성의 구성원의 성격 특성을 참고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직 내의 어떤 구성원들이 보이는 태도와 행동, 이런 것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서 자아 존중감, 효능감, 관찰, 그리고 가치관과 윤리의식과 더불어서 성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의 결정 요인도 이렇게 좀 다양해요. 자, 첫 번째 성격의 결정 요인은 첫째로 생물학적 요인인 건데요. 생물학적 요인이란 말은 뭐냐면 유전적 요인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했던 실험에 따르면 서로 태어나서 떨어져서 자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죠? 유전적으로 부모로부터 성격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자, 유전적인 요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정적 요인이에요. 유년기 때 성장 과정에서의 부모의 나이라든지 학력, 직업, 종교, 그리고 가족의 성비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많다든지 여자가 많다든지, 그 다음에 결손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첫째인지 둘째인지 그 다음에 막내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성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문의 전통과 세습 이런 것도 있죠. 기풍 이런 것들도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 문화적 요인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태어났나 농어촌에서 태어났나에 따라서 성격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집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성격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신 학교, 종교 이런 점들도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격은 안 변한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비교적 변치 않는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비교적 항구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 얘기 들으면 성격은 15세이면 거의 완성이 돼서 평생 동안 가는 게 바로 성격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보니까 우리 학생 중에 자기는 이제 군대를 다녀오면서 성격이 사교적, 외향적으로 변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 마치고도 자기 주장을 계속 필요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성격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소셜 스킬, 사람들을 상대하는 스킬이 향상된 걸로 봐야 돼요. 아무래도 군대라는 곳은 내향적인 사람보다 외향적인 사람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 사회적 스킬, 사람들하고의 좀 활발하게 관계 형성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럼으로써 소셜 스킬이 늘어난 것이지, 그게 성격이 바뀌었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격이라는 거는 안정적인 어떤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러한 특성은 있어요. 이 상황적 요인에 따라서 성격이 달리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컨대 집에서는 조용하고 온순한 사람인데 직장에만 오면 강압적이고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 그 사람이 직장에서의 어떤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평소에 자신의 성격과 상관없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 특성과는 좀 다른 거죠. 다른 성격이 이긴 거죠.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성격이 달리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격은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성격 유형 분석하게 되면 요즘에 MBTI가 유행을 하더라고요. MBTI. 그렇지만 이 학술적으로는 MBTI보다는 빅5 모델이 더 권위가 있습니다. 빅5 모델.
그래서 제가 이 빅5 모델 여러분께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하는 거고요. 빅5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인간의 성격을 5가지 차원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5가지 차원. 그래서 이제 빅5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알파벳 있죠? 앞에 앞자를 따서 오션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오션 모델. 근데 이제 빅5라고 불리는 게 좀 더 보편적인 것 같아요. 자, 이 빅5 모델은 이 1900년대 초,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이죠. 1900년대 초 이 두 명의 연구자가 웹스터 영어사전에 있는 성격과 관련된 18,000개의 수어를 찾아내서 이걸 갖다 이제 범주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에 들어서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이것을 최종 5가지 차원으로 집약을 해낸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 빅5라고 명명을 한 것이죠. 자, 빅5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성격의 차원은 이렇게 5가지 차원으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죠. 경험 개방성이라고 해서 openness to experience라고 해가지고 이 성격에 대한 이 개방성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 성격 특성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먼저 이 경험의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호기심이 많고 또 창의적이에요. 그리고 상상력이 좀 풍부하다.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 되게 강해요. 그 반면에 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관습적이고, 그 다음에 이 보수적인 측면이 좀 보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부분, 그 다음에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낮다는 얘기죠. 앞서서 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예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예술에 대해서 가치를 갖다가 높게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빅5 차원은 성실성이에요. 성실성은 너무 많이 알려진 차원이어서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의 성격 차원이죠. 성실성, 컨셔서스네스라고 해서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믿음직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늘 질서정연하고 정돈되어 있는 모습, 철저해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시간도 잘 지키고 부지런합니다. 자, 반면에 이 성실성이 낮은 사람들은 좀 게으르고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부주의하고 또 의지도 약한 면을 보인다는 것이고, 뭔가 목적성이 없어요. 목적성이 없다라는 점, 이 성실성이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외향성, 엑스트라 버전이라고 해서 뭐 흔히 이제 사교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굉장히 사교적이죠. 말 그대로 적극적이고, 그리고 이 모임이 있을 때 사람을 막 주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냥하고, 그리고 관심이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그리고 낙관적이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반면에 외향성이 낮은 사람들은 말수가 적고 냉정하고 조용하고 활기가 없고 과업 중심적이고 인간관계가 좀 좁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화성이란 차원이 있죠. 어그리어블리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수능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동조성이라고도 합니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타적이에요. 그리고 배려심이 많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늘 관대하고 뭐 이런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화성이 낮은 사람들은 굉장히 경쟁적이에요. 냉소적이고 무례해 보일 수도 있고요.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협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격의 빅5 마지막 이 신경성인데 뉴로티시즘이라고 해서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은 걱정이 많고 좀 변덕스럽다. 그다음에 감정의 변화폭이 좀 심하다는 거죠. 반면에 신경증이 낮은 사람들은 침착하고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충족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성격을 5가지 차원으로 나눈 빅5 모델인 것이고요. 빅5 모델의 5가지 차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빅5와 업무 성과 측면과의 상관관계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 보죠. 성실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업무 성과가 높죠. 그렇죠. 왜냐하면 뭔가 철저하고 계획적이고 자신감도 높고 뭐 그런
성격 유형이기 때문에 업무 성과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관리자, 리더의 경우에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면 성과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 리더십 연구 중에 개인 특성, 특히 이제 성격과 개인 리더십 이론 중에 특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특성 이론이라는 것은 리더십은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게 바로 특성 이론이에요. 근데 특성 이론에 여러 가지 뭐 주장들이 있는데, 그 주장 가운데 개인이 타고난 성격과 그다음에 이 리더십과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거 과학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 발휘에 유리한 성격 유형은 뭐니 해도 외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외향성이 높은 사람. 사람 중심적이고 관심이 늘 밖에 사람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외부에 있고 사교적이고 활동적이고 자기 주장도 적절히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 발에 가장 유리한 성격 유형이다라는 점. 그 다음이 이제 성실성이죠. 성실성. 그 다음에 제 기호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 다음에 수능성이고 리더십 발휘에 가장 좀 불리한 부적이라는 것은 네거티브한 결과가 나온 성격은 뭐냐면 신경증이에요. 신경증. 신경증이라는 건 아무래도 감정 기복의 폭이 좀 크기 때문에 리더가 일관성 없는 모습을 구성원들에게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외향성부터 수능성, 이 앞에 친화성이죠. 친화성까지는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결과를 나타낸 반면에 신경적은 이 부적인 네거티브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일즈, 영업하는 사람들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면 유리하죠. 당연히.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성과가 좋을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정서적 안정감이 높은 사람이 성과를 보인다. 신경증이 낮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차분하게 대응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객과의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의 바르고 정중한 성격의 소유자가 그 고객의 어떤 갈등을, 고객이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제일 크겠죠. 예의 바르고 정중한 성격과 가장 가까운 성격은 뭐냐면 친화성이에요. 친화성 혹은 동조성, 수능성이라는 얘기죠. 고객이 뭔가 불만을 제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동조를 해준다는 얘기죠. 수능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고객의 마음을 좀 안정시킨 다음에, 감정을 좀 잦아들게 한 다음에 회사 입장을 뭐 차근차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니까 친화성이 높은 사람이 고객과의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렇죠. 늘 계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높은 목표를 세우는 거죠. 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직 시민 행동을 보인다. 조직 시민 행동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서 바라는 어떤 바람직한 구성원들의 태도라든지 행동의 어떤 기준점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들은 조직 시민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개방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인 것인데, 새로운 기술을 훈련시킬 때 교육 효과가 높다라는 건데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개방적인 사람들은 지적 호기심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거에 대해 수용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훈련시킬 때 교육 효과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교육 효과가 높다라는 것은 타당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빅5의 성격 유형과 업무 성과 측면에서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빅5 성격 유형을 무료로 검사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링크를 좀 달아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자신의 성격 빅5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성격 검사를.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100점 만점인데요. 이렇게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빅5의 응용 모델인 직장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직장 모델에 한번 적용해서 판단해 보는 것도 유익할 거라는 생각인데요.
자, 빅5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게 될 직장 모델은 이렇게 5가지 단계 혹은 3가지 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편의상 그냥 3가지 단계로만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빅5 성격의 직장 모델은 또 똑같이 5가지 차원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타이틀이 좀 달라요. 그렇지만 그냥 이거는 무시하시고요. 그냥 앞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그 빅5 모델의 5가지 차원 명칭을 그냥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자, 먼저 신경증 차원에서 앞에 빅5 모델에서는 신경증이 높고 낮은 것만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이 직장 모델에서는 이거를 3가지 단계로 좀 더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좀 더 직무와 관련돼서 이 성격 유형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나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빅5 성격의 직장 모델 신경증 차원은 이렇게 3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65점에서 100점까지, 그리고 35점에서 65점까지, 그리고 0점이 35점까지 이렇게 3가지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는데 65점에서 100점까지의 구간에 해당되는 이 성격 특성을 과민하다고 합니다. 과민하다. 자, 반면에 0점에서 35점이면 성격이 무던한 성격이라는 거예요. 무던한 성격. 그리고 35점에서 65점까지는 이 중간에 해당되는 중도죠. 중도. 예민한 성격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과민한 성격이라는 거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그런 성격인 것이죠.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불안하고 긴장하고 화를 내게 되고 걱정을 많이 하는 점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사람들에게. 반면에 무던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침착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대처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것이 타인의 눈에는 자칫 이 긴장이 풀어져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하고 무신경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민한 것은 이 과민함과 무던함의 중간인데 평상시에는 차분하다가도 뜻밖의 어떤 압박 상황,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걱정과 분노가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성격 유형인 것입니다. 하지만 과민함보다는 좀 덜하고요. 무던함보다는 더한 그 걱정이라든지 스트레스, 분노 이런 수준이 좀 더 더한 그런 성격 유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장 모델에서는 신경증을 과민함, 예민한, 무던한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한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외향성 차원인데요.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외향성이 높고 낮음만 했었지만 직장 모델에서는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외향적이란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양향적이 있고 내향적이 있는데요. 외향적인 거는 굉장히 사교적인 성격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거고 열정적이고 따뜻하고 신뢰감을 주고 이런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 대화를 좀 주도하는 그런 경향성이 되게 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말이 너무 많은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에 반대되는 성격 유형은 내향적인데요. 내성적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쪽과 유사한 그런 성격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혼자 일하기를 선호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직접 대면 대화보다는 글을 쓰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과업을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방해받지 않고 업무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 은둔자로 이제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외향적과 내향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 양향적이라는 성격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도 일도 잘 하다가도 곧잘 혼자서 일할 수 있는 변환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양향적인 사람은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들 눈에는 내향적인 사람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들 눈에는 외향적인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외향성을 좀 비유를 해서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 사교 주머니가 큰 사람들이에요. 사교 주머니가.
사교 주머니가 큰 사람들이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 고독 주머니가 큰 사람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고독. 그래서 사교적인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동료들하고 회식 이후 막 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이 내향적인 사람들, 고독 주머니 큰 사람들은 회식을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좀 회식을 하다 보면 금세 지쳐서 집에 가서 고독을 즐기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고, 양향적인 사람들은 이 중간 이 두 가지 성격 유형을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그런 성격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렇게 탐험자, 온건파, 보존자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성격에 대한 경험의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고 자기 성찰을 잘하고 사려가 깊죠. 그리고 창조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예술적이라는 것입니다. 진보적이고. 자, 반면에 이 보존자라는 사람들은 뭔가 이게 실용적이고 전술적이고 효율적인 일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보수적이고 생각의 폭도 좁고 자기 일하는 방식이 있어서 좀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건파라는 건 이제 중도죠, 중도.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성격 특성 유형을 좀 동시에 갖춘 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앞서서 우리가 외향성을 다뤘을 때 제가 사교 주머니와 고독 주머니라고 비교를 했듯이, 여기서도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탐험자는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이고, 보존자는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온건파는 혁신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친화성이죠. 친화성, 동조성, 수능성이라고 하는데, 친화성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수별로. 자,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수능자라고 그러죠. 수능자.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하고 호의적이고 수용적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뭐 이런 특성을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눈에는 좀 순진하고 순정적이고 갈등을 회피하는 스타일, 그리고 독립적이지 못하고 예속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도전자라는 거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승부욕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죠. 악착하고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죠. 경영자들한테는 이런 수능자보다는 도전자적인 어떤 기질을 갖고 있어야지만 성공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전자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눈에 적대적이고 무례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수능자와 중간자의 중도 위치에 있는 협상자라는 것은 경쟁적 역할, 그리고 협조적 역할을 상당히 쉽게 적응해내는 그런 경향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팀원으로서도 일을 잘하고 독립적으로도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실성이죠. 성실성은 여기서도 이제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집중하는, 균형 잡힌, 유연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성실성이 높은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업무하는 방식이 일렬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A, B, C, D라는 업무가 있으면 A를 끝내놔야지만 B 업무를 할 수 있고, B를 끝내야지만 C 업무로 넘어가는 이런 일렬 프로세싱 방식으로 업무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워커홀릭들이 좀 있죠. 이쪽에 일 중독자, 그리고 고압적이고 강박적인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 유연한이라는 성격 유형은요, 이 병렬 프로세싱이 가능한 거예요. 병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업무를 이거 그러니까 이 성실성이 높은 집중하는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스타일인 것이죠. 멀티플레이어로서 가능한 것인데, 그렇지만 사람들 눈에는 좀 뭔가 일이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렬 프로세싱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균형 잡힌이라는 것은 집중하는과 유연함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그런 기질이라고, 성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